2024년 8월 종이치고 수업이 시작됩니다. 명랑하게, 때로 진지하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여명은 이렇게 20년을 걸어왔습니다. WFP, 즉 UN 세계 식량 계획의 고위 관리들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식량난의 실상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먹을 식량조차 구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게 그때는 이제 꿈이었죠. 이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같이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한 하루 아니면 3일씩 굶는 날도 허다했고, 그래서 주변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나왔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 98년도에 탈북을 하게 되었죠. 두만강을 넘어온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공포에 완전 쩔어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쟤네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중국에 머물던 탈북민들이 2000년 이후로 한국에 서서히 입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도 자기네들을 이해해주지 않고 엄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이해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탈북 청소년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이곳 여명학교에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20여 개 교회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시작한 여명.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와 싸웠던 탈북 청소년들. 그 트라우마는 여명이라는 안전한 곳에 왔다고 바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성은 물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초기 선생님들. 그러나 그들도 탈북 학생을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이었고 부딪히고 아파하며 서로를 배워가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도 그냥 웃으면서 힘을 내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초기에는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힘을 받는? 혼자 살아서 너무 이렇게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여명학교 밥을 먹고 다녔던 것 같고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항상 응원해 주셨던 게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증합니다. 기존 학교 규모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여명은 늘어나는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맞이할 공간이 필요했고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신 후원자들 덕분으로 이곳 남산으로 학교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운동장이 없어서 정말 많이 불편했어요. 다행히 남산에 아주 좋은 환경이 있어서 자연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남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서울 도심 속의 오아시스 이런 느낌도 들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심 속 오아시스 여명. 이제 학교는 양적 성장을 넘어 이들을 가르칠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학력인가를 통해 여명은 탈북 청소년의 특이성에 걸맞게 교육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학교 모델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통일 독일의 사례를 배우고 우리 실정에 맞는 통일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학교는 점점 커졌고 우리도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졸업생도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그들의 소명을 찾아가고 있는 여명 졸업생들은 학교의 최고 자산입니다.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한편 대량 탈북이 있었던 2000년대에 탈북한 여성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학령기를 맞이했고 이제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옌타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고향이 중국 길림입니다. 저 올 때는 한국어를 아예 못했어요. 2달? 한 달 만에 바로 일반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낯선 애들이랑 같이 이제 지낸 거죠. 탈북 여성의 자녀 돌봄이라는 과제는 불운했던 한 여성이 오롯이 책임져야만 하는 개인의 집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단이 낳은 상처이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엄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명이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이 고난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이곳에 왔듯 여명도 어둠 속에서 은혜의 빛을 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중국 공안들에게 이제 체포를 당해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끝내 이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과 상처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어찌어찌 해서 찾아간 곳이 이제 여명학교고 그 여명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제 마음에 있던 상처나 배신감들이 좀 회복이 많이 됐고 또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또 여러 후원자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받은 사랑을 좀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세워질 모델이 될 학교, 바로 여명입니다.